쓰지만 이게 그 은유한 원문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걸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하는 척 앉아있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필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필은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개 자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분인지 이렇게 서로 마음을 교류할 수 있고 상대를 더 잘 아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어딜 나가든지 낙엽 천지입니다. 발끝에 책이 있다 못해 발등을 덮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개를 쳐들면 차디찬 하늘을 배경으로 벌거숭이 나무들이 줄지어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푸른 잎사귀 때문에 보이지 않던 나무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도 때가 되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게 늦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구나. 저도 작가이다 보니까 돌아온 삶을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지하철 출구를 빠져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건널목을 향해 가는 길에 80세 할머니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서 계셨다. 자그마한 키에 유모차를 끌고 무언가 얘기를 하고 싶은 듯 손짓을 하며 내게 다가오셨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 하고 내가 묻자 달래를 캤는데 너무 맛이 있어서 팔고 있는데 마트보다 많이 줄 테니 한 뭉치에 5,000원을 내고 가져가라. 소가지붕 위에 박농쿨 졸고 있고 수수깡 울타리 참중나무 꼭대기에 까치가 낮잠 자는 용천. 아득한 그 옛날 먹거리가 참 귀했다. 우리 집은 농사는 많이 지었지만 닭은 힘들다고 2마리만 키웠다. 한 마리만 알을 낳는데 엄마가 고이고이 모셔놨다가 손님이 오시면 계란찜을 해드리고 우리들이 병이 나서 밥을 못 먹으면 삶아주셨다. 아픈 게 다 나으면 삶은 계란을 못 먹어 섭섭했다. 그때는 삶은 달걀이 왜 그리 맛있었을까? 음식 중에 최고로 맛있는 쓰고 싶은 대로 쓴다. 나는 가끔 생각해본다. 내가 요즘 같은 시대에 태어나 소위 대학의 문예창작과나 문학단체에서 운영하는 창작교실 같은 곳에 들어가 정규 수업을 받았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작가가 되었을까 하고 말이다. 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우선 내 생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랬다면 문학이 재미없었을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그런 답답한 울타리가 없는 시절에 태어난 것을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곳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기필코 그런 곳엔 발을 디밀지 않았을 것 같다. 나는 문청 시절부터 지금까지 쓰고 싶은 대로 쓴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건 이렇게 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쪽 사정일 뿐이다. 나는 내 작품에 대한 남의 평에 손바닥 전체를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 전해지며 화끈거린다. 얼른 펴보아선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 전 백년초 선인장 열매를 따던 손바닥은 심상치 않았다. 선악가의 손을 댄 것처럼 벌을 받는 건가? 얼얼해 오면서 따끔거리는 강도가 심해져 두 손바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주바다 길목에 자리한 백년초 자연 군락지에 감탄하며 카메라 셔터를 누르다 몽환적인 와인빛의 탐스런 열매 몇 알을 따서 손에 쥐었는데 이 사달이 난 것이다. 모 중년 작가의 수필은 상황이 그려질 정도로 기억에 종이 상자를 높게 쌓은 리어카 한 대가 세워져 있다. 리어카는 2차선 차로에 젖먹이 아이처럼 방치되어 있다. 사리 분별력이 없는 아기를 나무랄 수 없는 것처럼 리어카를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차를 갓길에 세운 뒤 사람을 찾았다. 어두컴컴한 주택가 공터에서 두 팔 가득 박스를 아는 노인이 나타났다.
언뜻 보면 박스를 들고 오는 게 노인이 아니라 박스에 노인이 얹혀서 경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싶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찾는 지인들에게 친절한 경주의 전령사가 되어 천년의 숨결을 전했을 것이다. 오랜 시간 만날 때마다 풀어듣는 해박한 문화재 이야기에서 이제는 그가 경주인 것처럼 여기진다. 그가 사는 동네는 북적대는 시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시골 마을이다. 덕분에 사철 풍경이 바뀌는 앞산을 가졌으며 달뜨는 밤을 즐기는 어머니의 봄, 전옥수. 봄꽃의 파편들이 하늘거리며 거리를 수미하는 계절이다. 도톰해진 봄 햇살은 여인들의 마음을 얇은 꽃빛으로 갈아입힌다. 봄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골목 어기 안진뱅이 노점상에는 봄나물들이 다양하게 담기어 봄 향기를 뽐내고 있다. 길을 오가며 숯과 냉이 그리고 달래 등을 사다 나른다. 저만치 멀어져간 어머니를 느끼려 하지만 내 어머니의 손끝으로 만들어지던 봄맛을 담아내기에는 아리고 떡이 먹은 소가 날만 보아도 헐떡인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8월이 되자 한낮에는 볶아대듯 한 폭염과 모기 때문에 텃밭에 나가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아침 일찍 나갈 수밖에 없다. 혹시나 하고 간단하게 긴 옷만 입고 나갔다. 텃밭에는 토마토, 오이, 가지, 상추 등은 주인을 기다릴 듯 하였다.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따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텃밭이 주는 쏠쏠한 재미에 정신을 하지로 가는 길목에서 나날이 태양의 기운이 치밀해졌다. 찔레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그 향기가 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지면 앞산의 뻐꾸기도 덩달아 뻐꾹뻐꾹 길게 울었다. 창문 밖 키 큰 소나무 위에 올라앉은 까치가 온 동네를 내려다보며 집집마다 소식을 전하느라 이른 새벽부터 목청을 돋운다. 긴 봄 가뭄에 목말라 하던 돼지가 지난밤 한 줄기 뿌리고 간 단비에 촉촉히 젖어 한껏 대법관을 지낸 그 은사한테 존경하는 마음으로 스승님 요즘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김단도 교수가. 그랬더니 그 교수가 죽지 못해 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제가 그 사람 흉내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한테 그 안부를 물으면 제가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황금모 선생님은 정말 강원도 김치는 담백하고 시원한 맛. 나는 오랫동안 엄마의 강원도 김치를 먹고 자랐다. 친정이 있는 강원도 영서 지역의 김치는 특징이랄 것도 없지만 바닷가 쪽과 거리가 멀기에 담백하고 시원한 맛의 김치다. 젓갈은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가격도 비쌌기에 소량만 사용했다. 그나마 김장철이면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이깔을 길쭉하게 썰어 무채와 함께 만든 무채김치가 바다향을 가득 담은 중국집의 난해한 한문으로 써내려간 글을 잘 알 수도 없지만 대중식당에서는 주로 사자성어나 명언중 주인이 좋아하는 글귀를 걸어둔다. 손님과의 관계를 적은 판화를 자주 볼 수 있지만 다른 점은 종교에 따라 글귀도 다른다는 점이다. 저는 생활 10년이 지난 지금 주변의 맛집을 거의 섭렵하였다. 인터넷으로 찾아서 가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서 내 버킷 리스트는 모두 18개다. 아 맞네. 그중 8개는 실현하였고 아직 10가지가 남았다. 그중 하나가 주말에 쉴 곳을 마련하는 것이다. 계획을 오래전에 세웠다가 구체화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적당한 자리를 구했다. 장소를 물색하면서 느낀 것인데 자꾸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 같은 환경을 구한다는 것을 알았다.
현대적으로 멋진 설계를 한 집도 보았는데 영 정이 가지 않았다. 사람은 먹을 것도 어릴 때 먹던 것을 찾는다고 하더니 살 것도 그러하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시골집을 구하면서 자주 꿈을 꾸었는데 꿈에 고향집을 자주 보았다. 그런데 자꾸 꾸다 보니 기존 고향 매일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들꽃,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제각기 개성이 있고 오밀조밀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세상에 한뜰기 들꽃 이상의 신비가 있을까? 혼탁한 세상에 실망하여 절대자의 존재를 의심하다가도 다시 고개를 갸우뚱한다. 저 고운 자태와 쎄쎄 유전하는 오묘한 질서가 과연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지를. 그러나 대부분 꽃은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은 우리의 한평생이 덧없음을 잔인하게 일깨운다. 때가 되면 이울겠지만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마음껏 향유하자.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자각하면 남은 삶이 더욱 풍요로울 것이다. 아이고 이거 얼굴이 이래서 어떡하나.